여기가 문제인 거죠. 오늘 엘마스는 그대로 제로톱도 아니고 10번 역할도 아니고 9번 역할도 아니었단 말이죠. 애매했다. 네, 스위칭이 많이 없었어요. 스위칭. 오히려 제로톱이면 약간 토티하고 조금 비슷해요. 토티하고 좀 비슷해요. 움직임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기술이 있어서 이거를 벗겨갈 줄도 알고. 자, 오늘 P급 작전판은 나폴리가 오시멘이 좀 부상당하는 바람에 그렇죠. 그 중요한 챔피언스리그 8강 경기에서 1차전을 일단 제로톱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뭐 축구 팬들이 많이 아시죠? 제로톱 많이 들어보셨고 펄스 나인 뭐 네. 가짜 9번 그랬는데 근데 제로톱이라는 게 뭐예요? 톱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 축구가 공격수 없이 경기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들어는 봤지만 실제 선수들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 많아서 제가 오늘 상화 형님에게 네. 제로톱에 대한 특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우선은 그리고 나폴리가 참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오시멘이란 9번 역할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해요. 우리가 전술상으로 볼 때는 이런 거겠죠. 3톱으로 놓을 때 한번 제가 볼게요. 네. 이 전방에 쓰는 9번 역할하는 선수들이 여기 박스 내 일반적으로는 네, 일반적으로 박스 내에서 근처에서 여기서 진을 좀 치면서요. 이 상대 투 센터백을 묶어버리는 역할들. 또한 볼 쪽에 이렇게 당겨가겠습니다. 왔을 때는 움직임이 이렇게 갖고 가면서 언더랩식으로 이런 공간 움직임들.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야, 하면은 요 수비수가 네. 잘 따라와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 잘 따라오네요. 따라다니잖아요. 야. 이러면은 지금 파이널 서드 쪽에 있죠. 9번 역할하는 선수가 이 투 센터백. 많게는 수미까지 요렇게 3명을 묶어버릴 수 있는 역할을 함으로써 굉장히 탑에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선수를 막기 위해서 이쪽으로 몰리면 이 선수가 이 세 선수를 묶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묶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다른 쪽에서 예. 공간이 나오는 거고. 예. 그럼으로써 이 공간들 또한 배우 공간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사라지는 거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탑이 여기에만 어떻게 보면 머물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움직임을 이렇게 갖고 간단 말이죠. 언더랩. 그래서 끌려 들어갔을 때 또한 이런 공간들, 이런 움직임을 갖고 갈수 상대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들고 존에 대한 거를 어떻게 파괴시킬 수 있는 거. 굉장한 어떻게 보면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제로톱이라는 거는 탑이 말 그대로 없어진다는 소리거든요. 말 그대로 상대 지역에 부담을 못 주면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탑이. 어떻게 골라요? 그러니까 이게 제로톱이지만 하지만 이 반대 2자들 때로는 3자들 요런 사람들이 이 공간을 채워가면서 상대를 어떻게 보면 교란하고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4-3-3에서 공미가 나갈 수 있는 공간들 순간적으로 10번 역할로 끌려나가고 2선에서 침투하는 건가 스위칭하는 거죠. 단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선수가 그냥 여기서 9번 역할에서 10번 역할만 오면은 이거는 상대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나오면서 사라져버리는 요런 갭에. 그래서 이 선수하고도 스위칭할 수 있는 상황들 요렇게 좀 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나폴리의 엘마스가 애매하더라고요. 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밑으로 끌려 내려와서 상대를 좀 끌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갭으로 이동해서 또 이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여기서 서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그냥 저 오시면 대체하려고 그랬던 거 아닐까요? 나 9번이야. 그거는 아니고 이 선수가 지금 정확한 움직임을 분명히 스팔레티 감독하고 상의하고 미팅도 했을 거고 훈련을 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경기장 안에 들어갔더니 둔압감이 있었던 것 같아. 움직임에 대한 원정 경기고 또 챔스 8강이고 상대가 그래서, 밀란이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움츠러들고 단조로웠던 거죠. 움직임을. 이 상대를 끌고 나올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돼요. 또한 흐름이 어떻게 오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움직임이 좋아야 되는 거죠. 흐름도 안 했는데 그냥 제가 볼 때 막 튀어나와 이렇게 나와?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로톱에 대한. 왜냐하면 제로톱은 톱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깰 수 있는 역할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타이밍이라고 그러죠. 타이밍. 경기 흐름을 읽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거. 사라져버리는 움직임. 이렇게 했을 때 다음 사람이 치고 오고 다음 사람이 치고 와주는 거. 이랬을 때 상대 틀을 우리가 균열을 낼 수 있는데 오늘 엘마스가 한 거는 가짜 9번 제로톱이 아니었던 거죠. 말은 제로톱이었는데 실제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는 엘마스는 제로톱의 역할을 소화하지 못했던 거다. 당연하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 엘마스 제로톱이 안 벌어지니 로사노 움직임도 어떻게 갈 수 없는 그냥 어중쩡한 이런 상황들. 여기서 움직여줘서 로사노가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걸 도와줬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어중간한 움직임이 엘마스가 벌어지니
나폴리가 가장 잘하는 건 뭐냐면 산미들이잖아요. 이 그렇죠. 지엘린스키가 또 공수할 때 굉장히 또 높은 위치까지 끌려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또한 엘마스가 막아버렸다는 거죠. 이거는 제로톱의 말 그대로 제로였다는 거예요. 제로. 네. 9번이 없을 때 쓰는 거잖아요. 없을 때 부상을 쓰는 당하거나 거죠. 뭐 이 네. 선수가 없으면 제로톱이라고 하는 전술을 써보자라고 하는 네, 건데 네, 전술적인 움직임은 어쨌든 스트라이커 유형이 아니니까 9번이 아니니까 이 선수에게 나오거나 빠지거나 이렇게 하는 걸 요구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면 이렇게 빠졌을 때 아까 이자들이라고 해서 제가 우리가 저자들 이자들 이런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이선에 있는 이자를 얘기한 네, 거죠. 네, 이자. 그다음에 삼자들 이렇게 삼자들,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자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선에 있는 선수들이. 안쪽으로. 그래서 예전에 이 제로톱을 과거에 썼던 바르셀로나의 요한 크루이프 감독이 그런 표현을 한번 썼더라고요. 투톱을 넓게 벌린다고 생각해. 그리고 여기 있는 스트라이커가 좀 내려와서 여기서 볼을 지원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제로톱을 좀 이해하기가 쉬워. 지금 딱 맞죠.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가짜 9번이 좀 끌어당기거나 이렇게 움직여서 이 선수들의 동선을 유도해내고 대신에 여기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선수들이 넓게 투톱의 형태로 이렇게 들어와서 침투하는. 네,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동선이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나폴리의 감독인 스팔레티 감독도 로마 시절에 토티를 그렇게 썼거든요. 네. 토티를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지금 제로톱을 유행시켰던 감독 중에 한 명이죠. 이게 되게 잘 써요. 근데 이 토티도 보면 미드필더로서도 그렇지만 굉장히 영리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네. 영리해서 이 어디로 이게 사이드로 자기가 사라져 줄지 밑으로 내려와서 수비를 땡겨올지 아니면 여기서 볼을 전개 줄지 아니면 때에 따라서 자기가 들어가서 슈팅을 때릴지 네, 그렇죠. 이 순간적인 판단을 상당히 잘해야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럼 일단 여기 영리하고 움직임이 되게 좋아야 되네요. 흐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경기에 대한 흐름을. 그리고 보니까 오늘은 음. 저는 되게 특징이 뭐였냐면 어쨌든 스파르티 감독이 제로톱을 쓰려고 했던 거니까요. 네. 유독 더 앙기사나 뭐 지엘린스키나 굉장히 높게 유지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또 하나의 특징이 왼쪽 풀백에 또 후위가 거의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이것도 제로톱 전술에 무슨 영향은 있죠. 네. 당연히 영향이 있죠. 만약에 엘마스가 좀 더 영리하게 타이밍 맞춰서 끌고 나와주고 지엘린스키가 올라와주고 안기사가 올라갈 수도 있고 왜 로사노가 오늘은 굉장히 흡입차도 마찬가지고 벌려있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럼 이런 움직임이 되고 후위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미들 형성해주면서 공수 밸런스를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가짜 9번이 만약 이렇게 내려와서 사라져주거나 이렇게 빠질 때 어쨌든 박스에 누가 슈팅을 때려야 골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약간 이 표현대로 할게요. 이자들 네. 그러니까 로사노와 흡입차가 들어가든지 네, 그렇죠. 아니면 삼자들 미드필더에서 공미에서 들어가든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든지 네. 그러면 미들이 2명이나 로보티카 정도 빼고 다 올라와 버리면 허리가 없네. 그러면 원보란치 하나 남으면 만약 이거 끊겨. 그러면 이거 완전히 이거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풀백 이쪽 사이드는 사실 약간 열어줘도 되니까 네. 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들어오는 그래서 후이가 자꾸 여기서 쟤는 왜 저렇게 나오나 했더니 스팔레티의 전술적인 핵심이었던 거죠. 또한 여기서 엘마스가 항상 보면 리그 때도 보면 공미 역할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여기서 똑같이 또 이렇게 미들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스위칭이 그렇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결국 똑같이 3미들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신기하다. 음. 그리고 만약 여기 비어 있는 건 이렇게 그렇죠. 비대칭에서 지금 땡겨. 로렌조가 또 하면 안쪽 움직임 이렇게 잘하니까. 그렇죠. 김민재, 라마니. 그러니까 후이가 말 그대로 이렇게 마음 놓고 그냥 이 공간을 찾고. 그래서 후이가 왜 자꾸 여기 가지? 그런데 이게 이 제로톱 전술하고 연관이 스팔레티가 할 수 있는 제로톱을 보니까 후이의 중심적인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후이가 여기서 브라임 디아스가 이거 하는데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거 끌어내려다가 덤벼가지고 이게 열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아쉬웠던 부분이 경험이 있는 선수였단 말이죠. 그럼 원래 지키기만 해도 되는데. 네, 그렇죠. 덤벼서 나온 거잖아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당연히 후이가 그러면 이걸 차단하는 역할인데 여기서 덤벼버리니까. 그렇죠. 실점했네요. 충분하시네. 그러면 지금 아주 현실적으로 나폴리가 2차전이 있는데 네. 나폴리를 이기게 해주세요. 나폴리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기사는 못 나옵니다. 김민재도 못 나옵니다. 오시면은 나올지 못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풀 컨디션은 아닐 것 같아요. 풀핏은. 어쨌든 어웨이 와서 1대0으로 진 거는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는 맞아요. 왜 또 중간에 또 한 명이 퇴장을 당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대0 실점한 것까지는 오케이. 이제 중요한 거는 2차전 홈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김민재 없어요.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지금은 그래도 경험 많은 왼발에 주발에 있는 주앙. 제주스.
네, 주황이 여기를 메꿔줘야 되는 건 맞고요. 또한 안기사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싶어요. 어허. 로보트카, 젤렌스키 이쪽에 없는 거를 저는 엘마스를 한 번 더 이쪽에다 놓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엘마스가 제로톱엔 부진했지만 차라리 네. 은돈벨레 말고요. 엘마스가 리그 때 공미 역할을 같이 했었어요. 근데 은돈벨레가 선발로 나와서 호흡을 맞춘 거는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그건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은돈벨레가 이래 보니까 스팔레티 감독이 게으른 거를 못 보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 그래서 오히려 저도 못 봐요. 아직까지는 젊고 활동량 많고 같이 호흡을 맞춘 엘마스가 이렇게 3미드를 맞춰주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아. 또 한 가지는 흐비차는 그대로 측면에 파괴자잖아요. 그대로 제가 볼 땐 이 역할을 놔야 되는 거 맞고요. 왜 후자를 여기다 놓으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왜요? 이 난널 놓을 측면을 오늘도 보지만 한두 명을 벗겨가는 게 굉장히 빠르고 좋고 측면에서 차이를 내줘야 되는 게 또한 나폴리 축구고 오시맨이 없는 거 이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는 없어요. 흐비차는 그대로 측면에 이대로 놓고 여기가 문제인 거죠. 뭐 반대는 뭐 폴리타노도 있고 사실. 폴리타노 있고 로사노도 뛸 수도 있고. 있고. 예. 저는 흐비차는 안쪽 놓고 싶지는 않아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묶여버리고 이 선수가 측면을 허물고 파괴할 수 있는 역할을 잘하고 좋은 선수지 이 중간에 들어가서 제로톱을 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긴 그래서 1차전 때도 스팔레티가 흐비차를 여기다 안 썼겠죠. 당연하죠. 예, 네, 감독이 당연하죠. 딱 보고 야 흐비차는 너는 여기 있을 때가 최고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엘마스가 이 공미 역할, 3미들 역할도 굉장히 많이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엘마스 너 한 칸 올려서 여기서 한번 해봐.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실패작이었어요. 로마 시절에 공격형 미드필더인 토티를 제로톱 썼던 것처럼 한번 써보려고 했던 건데 네. 안 되더라. 이거는 안 돼요. 엘마스는 토티가 아니니까. 움직임 자체가 안 되고 아직까지는 젊고 아직까지는 어려서 그런지 영리하지 못하더라고요. 움직임 자체를 가져가지 못해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타이밍을 잘 몰라요. 볼 쪽에 갔을 때 니어 쪽이든 파 쪽이든 그 타임을 가지고 언더랩이든 배우 공간 움직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정확하지 않고 서 있는 상황이 굉장히 묶여버리는 거죠. 그냥 수비들 생각할 때 땡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라스파도리가 9번 역할을 작지만 할 수 있는 선수는 맞아요. 활동량도 많고 그리고 또 공간 움직임도 많고 이것도 옵션 중에 하나지만 근데 또 스팔레티가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은돈벨레를 여기다 집어넣고 또 한 번 더 엘마스를 집어넣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저는 이거는 감독님 입장에서는 쓰고 싶진 않아요. 그냥 여기서 잘할 수 내려라. 있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아하. 오늘 엘마스는 그대로 제로톱도 아니고 10번 역할도 아니고 9번 역할도 아니었단 말이죠. 애매했다. 예. 오늘 제가 한 가지 단점으로 꼽는 건 뭐냐면 스위칭이 많이 없었어요. 스위칭. 역시 제로톱 스위칭. 스위칭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흐비차하고 로사노가 직선적으로 많이 갖고 가니까 엘마스가 어떻게 뛰어야 되지? 그치.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맞아. 이런 게 아마 헷갈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한 제가 한 가지 말. 저는 오히려 안기사 얘기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안기사가 못 나온단 말이에요. 못 나오죠. 오히려 젤렌스키. 제로톱이면 약간 토티하고 조금 비슷해요. 토티하고 좀 비슷해요. 유형이 지엘린스키를 머리가 있어요. 움직임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기술이 있어서 이거를 벗겨갈 줄도 알고 그리고 한번 보시면 이 선에서 전방 압박 놓거나 이렇게 뛰는 움직임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놔주고 오히려 엘마스를 내리고 은돈벨레를 이렇게 가져가지고 이런 역할도 한번 생각을 우리가 지엘린스키는 좀 상상이 된다. 그림이 그려진다. 음. 물론 뭐 지엘린스키가 뭐 여기서 최적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어쨌든 우리가 쥐어 짜야 되잖아요. 짜야죠. 짜야 1차전을 되면. 졌으니까 나폴리 입장에서는 지엘린스키 카드도 그러네. 그게 바로 생각이 들어요? 요게 정답이 아닐까요? 축구에 정답 없다며요. 정답은 없지만 금방 말씀드렸듯이 아니 저한테 맨날 축구 정답 없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게 정답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쥐어 짜야 돼요. 나폴리 쥐어 짜야 되잖아요. 제로톱을 써야 돼. 9번 없어. 그럼 어떻게? 이 선수가 예전에 말 그대로 토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어떻게 보면 흡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 공간 움직임에서 볼을 받는 게 가장 또 차이를 낼 수 있는 선수고. 이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몰라요. 정답이 없나요? 제가 챔피언스 8강 1차전은 두 경기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박펠레 은퇴해라 이러는데 요거 로사노 나폴리타노 아니면 젤린스키. 라스파도리보단 나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요게 그다음에 엘마스를 살짝 내리는 거. 네.
주황제 주스 여기 쓰는 거 네.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자 우리 흑펠레가 될지 요즘 비책과 제로톱에 대한 어차피 거의 2차전도 제로톱이 갈 수도 없죠. 그렇지. 오시맨이 오시맨이 못 나온다면. 예, 오시면 지금 물론 뛰어도 좀 무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정말 이렇게 뛸지 아니면 2차전 어떻게 될지 네.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구가 정답이 없는데